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좋은 인생을 만드는 10가지 강력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근본적인 그 바탕은 어떤 우리가 말하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는 강력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인생을 만드는데 바로 그게 바탕이 된다. 흔히 말하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다. 이렇게 됩니다. 인풋으로 그 좋은 그 습관, 강력한 습관 10가지를 인풋으로 한다면은 좋은 인생을 만드는 그 좋은 인생이 되는 아웃풋을 낳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미국의 동기 유발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트레이시는 국내에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그 책을 내서 아마 밀리언셀러가 된 이런 그 훌륭한 그 책을 내신 분이 바로 이 트레이시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시는 습관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 좋은 습관을 강력한 무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전문가인 사이먼 솜라이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뭐냐 이래 보니까 그 성공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성공하는 습관이 쌓여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솜라이가 그래서 정리한 성공하는 습관은 10가지인데 오늘 특별히 솜라이의 성공하는 습관 10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꾸준한 배움입니다. 워렌 버핏과 게이츠는 한 가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겠느냐 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두 사람 다 가장 빨리 책을 읽는 능력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원앙 주겠다 그러니까 돈도 부도 부동산도 명예도 아니고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어떤 지혜로운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내가 직접 살아보진 않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매일 비문학 서적을 매일 15쪽씩 읽는 것으로 학습 습관을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더 난다면은 문학적인 서적도 좋다고 합니다. 모든 책을 읽은 사람이 훨씬 더 판단력이 좋고 사회 경험이 넓고 해서 성공하는데 더 가까워졌다고 하니 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문학 서적 정도를 매일매일 읽는 것을 권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시각화입니다. 이지승의 꿈꾸는 다락방에서 소개되었던 원하는 모습과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풀린다고 봅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 꿈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원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은 뒤에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이루어지고 특히 나폴레옹 힐에 간절히 생각하라. 그러면은 부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과 식사입니다. 운동과 식사.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성공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음식은 가능한 몸에 좋은 것을 가려 먹는다. 여긴 가려 먹는다고 나오는데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음식은 골고루 먹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과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운동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운동과 식사는 우리가 꾸준히 변함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 몸을 이루는데 어떨 때는 뭐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정해지면 꾸준히 하는 그 어떤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워 적어 놓는다. 마크 매코맥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세웠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3%는 목표를 세워 기록했고 13%는 머릿속으로만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10년 후에 이를 다시 조사해 보니 목표를 마음으로만 세웠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보다 소득이 평균 2배 더 많았고, 목표를 글로 적어 두었던 3%는 나머지 97%보다 소득이 평균 10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계획이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다. 매일 처리해야 할 일을 기록한 뒤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일에 별표를 해둔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은 매일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도록 일을 쪼개 실천해 나간다. 저는 우선순위 정할 때 항상 사람에게는 모든 일은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 시급한 일과 그 중요한 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시급한 일은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일을 매일 꾸준히 이렇게 뭐 10%나 혹은 30%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해 나간 사람과 그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을 매일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도록 일을 쪼개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는 자산관리입니다. 자산관리. 금융회사의 고객 마인드에서 독립적인 투자자 마인드로 전환하는 게 좋다. 자기 자산 자기가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돈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돈을 남겨 종잣돈을 만들고 노후에 대비한다.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지출을 먼저 하고 이게 하는데 일정 범위의 금액들은 반드시 종잣돈을 만들고 노후를 위해서 대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조기 기산입니다. 우리가 79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5년은 잠으로 보내야 한다. 20대에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된 타이로 베저는 한 사람이 위대한 일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은 5시간, 5만 시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껏 5.7년의 시간이다. 나머지 시간은 잠을 자는데 소비해야 하고 너무 어리거나 늙거나 병이 들어서 위대한 일에 쓸 수가 없다. 매일 잠자는 시간과 밥 먹고 이동하고 기다리는 시간 등에 12시간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5만 시간은 11.4년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80년 가까운 인생에서 10년 남짓뿐이다. 잠을 줄이지 않더라도 일찍 일어나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벌 수 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줍는다 하는 그 얘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이 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에도 좋고 또 자기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재능 강화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또 단 한 가지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도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에 투자의 강점으로 만든다. 잘하는 것은 강화하고 부족한 것은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수준으로 보완을 하는 게 매우 현명하다. 그런다. 아홉 번째, 네트워킹입니다.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 힘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내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이 사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얼마나 잘 아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인생을 복잡하게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저는 경영 지도사로서 원래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거기 멤버들은 쟁쟁하게 학위를 저보다 훨씬 더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다른 경영 지도사와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서로 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좋은 성품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 기본적인 윤리의식 없이 이룬 성공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모래 위의 성이다. 정직, 성실, 약속 준수, 배려 등은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이다. 미국 독립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제, 절약, 근면 등 평생에 지키고 싶은 13가지 덕목을 정해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모든 일에 있어 인생의 성공은 좋은 성품과 관련이 있다. 좋은 성품이 아니면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좋은 성품이 되어서 베풀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